안녕하십니까, 쌈무입니다. 본 영상은 방구석 가투소인 친구와 펩 안티팬 친구 둘이서 6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유로 2020 A조부터 F조까지 각 조별 프리뷰를 하는 영상입니다. 우리말이 틀려서 반박할 시에 네 말이 맞아. C조는 우크라이나,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북마세도니아가 있어. 4개의 팀이 있는데 유크레인 먼저 설명을 해야겠지. 우크라이나는 피파 랭킹 24위로 유로는 2번 나왔어. 근데 다 조별 탈락을 했지. 근데 이번에 감독이 셰프첸코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 한때 세계 4대 스트라이커였잖아. 2016년부터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 팀이 잘 이제 정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직전 대회 우승을 했던 포르투갈을 물리치고 6승 2무로 조 1위로 진출을 했어. 대단한 거지. 포메이션을 보면은 각각 달라. 윙으로 썼냐 측면 미드필더로 썼냐의 차이 같아. 그렇기 때문에 다르지만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우크라이나는 주요 선수들이 대부분 샤우타르나 그리고 디나모 키예프, 뭐 유럽 축구 좀 본 사람들이면 다 아는 팀들이니까 같은 리그에서 뛰고 선발을 많이 맞췄기 때문에 조직력이 좀 기대가 돼.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가 미드필더 장악력이 좀 좋은 것 같아. 얘네 언론에서도 기대감이 되게 크더라고. U20 우승을 했잖아. 나름 황금 세대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 조별리그에서 성적도 그렇고 무패 1위였잖아. 네이션스리그 A에서 경험을 했단 말이야. 성적이 크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강팀이랑 상대를 많이 해봤다는 거는 강점이 되겠지. 단점이라고 뽑을 거는 이제 중원은 괜찮은데 공격수는 야렘추크 한 명한테 기대야 된단 말이야. 아무래도 득점력이 좀 애매한 상황이라 단점으로 꼽을 수 있지. 얘를 대체할 만한 애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걸림돌이 돼서 성적이 난 안 좋을 것 같아. 키플레이어를 보면은 너는 말리노스키라는 선수를 넣었고 너는 진첸코를 넣었어. 진첸코는 다 유명하지. 말리노프스키 올 시즌 세리에 A 도움왕이고 아틀란타에서 핵심적인 인물인데 말리노프스키가 이 팀에 있다는 거는 중원에서 공도 잘 뿌려줄 수 있고 수비적인 역할도 해줄 수 있고 그냥 중심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나는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 선수를 진첸코를 뽑았는데 근데 진첸코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거의 레프트백으로 나오지 않아? 그렇지. 그런데 어차피 맨시티에서도 진첸코는 좀 드리블을 많이 하는 편이고 진첸코는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야. 그래서 진첸코가 중앙 미드필더로 여기서 뛰고 있기 때문에 진첸코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해. 우크라이나 대표팀의 가장 중요한 키 플레이어가 될 것 같아. 자, 나는 기대감이 있는 선수로는 자바르니. 얘가 지금 디나모 키예프에서 뛰거든. 02년생이야. 그리고 중앙 수비인데 얘가 스피드가 빨라. 그리고 태클 능력이 우수하고 공중볼 경험 능력이 굉장히 좋아. 첼시랑 링크가 있다는 얘기까지 있어. 나는 지금 주전으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넣을 수도 있다. 좀 수비적으로 운영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도 진첸코지. 그래도 진첸코. 나도 고르라고 하면 진첸코지. 우승팀 mem버 어디 가겠어? 근데 왜 챔스는 이번에는 C조의 2번 시드인 네덜란드를 설명해보자. 사실 네덜란드가 두 번째로 설명이 들어가는 게 어색하기는 해. 네덜란드는 유럽의 전통적인 강호잖아. 피파 랭킹은 16위야. 유로 1988을 우승한 게 한 번 있어. 뭐 아까 말했듯이 전통의 강호지만 최근에는 부진하고 있어. 유로 2012는 조별 탈락했고 심지어 유로 2016에는 예선 탈락을 해가지고 아예 진출을 못했어. 근데 뭐 이번에는 6승 1무 1패로 독일에 이어서 2위로 진출을 했어. 근데 최근에는 터키한테 지고 그런 등 불안하다는 평가도 있지. 왜냐면 이게 감독이 바뀌어서 그래. 유로로 진출시킨 쿠만이 나가고 지금 바뀐 감독이 프랑크 더브루야. 그래서 이 사람 감독 체제하에 어떨지 귀추가 좀 주목이 되고 있어. 포메이션을 보면은 4-3-3으로 동일한데 수미의 유무는 좀 다르네. 이 라인업이 차이가 있는 거는 프랭키 데용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차이지. 좀 더 수비적으로 사용한다면 저쪽 포지션 같은 라인업이 나오는 거고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것처럼 데용의 공격적인 능력을 좀 올려주기 위해서는 오른쪽 포메이션 같은 라인업이 나오겠지. 이 팀의 베스트 11은 내가 느끼기에는 좀 매우 우수한 편이야. 뭐 이 선수들 빼고는 더 나올 선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우수해. 나는 차라리 이 스쿼드에는 없지만 오른쪽 수비 같은 경우에는 파테부어라든지 그런 선수가 오히려 더 주전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명단에 없단 말이야. 맞아. 팀엔 반데이크라는 완벽한 에이스가 부상으로 낙마했다는 게 가장 큰 단점? 반다이크가 중심을 딱 잡아주면은 기가 막힌 팀이 될 텐데 반다이크가 못 나온다는 게 이 팀한테는 더군다나 감독까지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되게 큰 약점이 될 것 같아.
원래는 우리 네덜란드 하면 나는 한동안 계속해서 슈나이더나 뭐 이런 애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요번에 그럴 만한 애가 좀 나는 안 나온 것 같아. 더군다나 골키퍼가 원래 실러센이잖아. 근데 실러센이 요번에 못 나오잖아. 주전 키퍼까지 바뀌었다? 굉장히 큰 거지 이거는. 너희가 고른 키플레이어로는 너는 베이날둠을 골랐어. 베이날둠이 이번에 지금 좀 핫한 매물이야. 바이날둠은 주사위만 잘 던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선수인지 모르잖아. 팀에서 바이날둠 아니면은 대용을 뽑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프랭키 대용을 안 뽑은 이유는 누가 뭐래도 잘해. 바이날둠은 주사위 1이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는 선수란 말이야. 그런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 키플레이어라는 거는 언제든지 나와서 잘해줄 선수를 뽑아줘야지. 그 바르셀로나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예전에 그냥 국한된 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갖다 놔도 제 몫을 하는 선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대용은 창의적으로 뭔가 패스를 하거나 경기 운영을 할 때 이럴 때 굉장한 핵심 멤버가 될 것 같아. 지켜볼 유망주로는 그 LADBG에서 잘했던 거를 토대로 말런을 선택했어. 말런의 쓰임새가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 기존의 주전 자원 같은 경우에는 베르하위스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약간 플레이 성향 자체가 약간 로벤하고 비슷한 성향이야. 왼발에 전적으로 의지를 하는 선수지만 말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도 않고 또 리그에서 활약도도 봐도 둘이 비슷해. 그럴 때 어린 선수들한테 기회가 좀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네덜란드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감독이 바뀌면서 전통적인 9번 공격수를 사용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이드 자원이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3시드인 오스트리아를 설명해보면은 오스트리아는 피파 랭킹 23위. 항상 유럽의 변방국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올라왔어. 어느 정도. 세 번째 유로 진출이지만 전부 조별리그를 탈락하기는 했어. 이제 이번 유로는 6승 1무 3패로 폴란드에 이어서 2위로 진출을 했고 감독은 프랑코 포다라는 사람이야. 포메이션을 보면은 4-4-2, 4-4-1-1인데 투톱이냐 원톱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 이게 사실 자비처의 쓰임 가지고 이렇게 바뀐 거잖아. 나는 소속팀에서도 그렇고 자비처는 완벽한 일선에서 버텨주는 선수보다 세컨볼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한 칸 밑에 2선에서 더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비처가 더 위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쳐져서 수도 나올 수도 있고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제일 궁금했던 게 너희가 알라바를 둘 다 왼쪽 사이드 미드필더로 놨더라고? 오스트리아라는 팀에서 알라바라는 그런 능력의 선수를 수비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너희가 레프트 미드필더로 놓은 건지 그 점도 좀 나는 궁금하네. 자기 소속팀에서는 왼쪽 수비수였지. 근데 이제 거기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성장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도 조금 원하는 것 같아. 본인이 중앙에서 뛰는 걸 좋아해. 중앙에서 뛰는 걸 원하다 보니까 옮겨갔고 이제 대표팀을 와서는 주로 중미로 뛰었어. 많이. 맞아. 주로 중미로 좀 많이 나왔어. 근데 그때는 중앙 자원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았는데 이제는 좀 중앙 자원이 좀 괜찮아졌거든. 그러면서 알라바는 어디서든지 자기 몫을 해주는 선수니까 이제는 LM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알라바가 희생이 강요되는 거야? 나는 그렇진 않다고 봐. 알라바가 희생이 강요된다기보다 표면상 저 위치에 써있긴 하지만 나는 중앙에서 들어와서 아직도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라바는 중앙 미드필더였단 말이야. 그리고 알라바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굉장히 많은 선수가 이제 로테이션이 돌아갈 수 있단 말이야. 알라바와 스위칭하면서 뛸 수 있는 슐라거라는 선수도 있고 바움가르틀링거, 콘라트 라이머라고 자비처와 같이 호흡을 많이 맞추는 선수도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바움가르트너 같은 선수가 라자로랑 같이 경쟁하면서 중원을 탄탄하게 구성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 그리고 3선에 알라바와 바움가르틀링거 이런 선수가 있다면 2선에서는 자비처라는 확실한 에이스가 있어서 공격 역할에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분데스리가 알짜 선수들로 구성된 좋은 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맞아. 그 선수들이 많아. 그리고 공격력도 나쁘지가 않아. 이 팀의 단점은 미드필더 조합이 완성은 되지 않았어. 미드필더가 약간 좋은 선수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조합이 완성이 됐다 안 됐다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 그리고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칼라이치치가 주전으로 많이 나오는데 소속팀에서는 활약이 좋았지만 어느 정도 나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과거의 선수 중에 하나인 아르나우토비치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 이번 키플레이어랑 지켜볼 유망주는 나는 이거 유망주 먼저 말을 해보고 싶어. 왜냐면 둘 다 칼라이지치 선수를 골랐더라고. 나이도 97년생으로 어린 편이고 소속팀
슈투트가르트에서 그래도 16골 넣으면서 원톱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니까 키플레이어는 너는 자비처를 골랐더라고. 가장 잘하는 선수는 현 시점에서는 자비처라고 생각을 해. 자비처가 1선, 2선, 3선 나는 다 가능한 선수라고 생각하거든. 소속팀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자비처가 쏘는 슛이라든지 자비처의 패스 줄기라든지 그게 없으면 결국 자비처가 없는 경기에서는 아예 팀이 뭐하고 있나 싶을 정도의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에 알라바보다는 그래도 자비처라고 생각을 해. 키플레이어는 아니 자비처랑 유니폼 교환할래 알라바랑 교환할래 너 누구랑 할 거야? 누가 더 비싸? 알라바. 자비처가 더 비싸. 그래? 그럼 나 자비처로 바꿀래.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이 팀의 중심이 누구냐? 우리 오스트리아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어? 알라바 때문에 알게 된 거야. 유명한 거에다가 경기에 지배하는 그 능력이 출중하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알라바랑 자비처랑 그 셔츠 물어봤잖아. 셔츠 나 알라바. 그래 알라바. 왜 그런 줄 알아? 이제 미넨이 아니야 더 이상. 레알이잖아. 레알? 마지막으로 이제 북마케도니아를 얘기하고 딱 끝내면 될 것 같아. 북마케도니아는 피파 랭킹 62위인데 이 팀이 이번에 나오는 유로 모든 팀 중에 제일 피파 랭킹이 낮아. 유로 첫 출전이야. 그리고 이 국가엔 축제 같은 거지. 유로 예선 3위로 플레이오프로 진출을 했는데 조지아를 1대0으로 꺾어가지고 올라갔더라고. 이 팀은 신기한 게 다른 조 말했을 때도 그랬지만은 예선에 같은 조였던 오스트리아와 같은 조로 또 붙었어. 포메이션은 5-3이 이제 둘 다 윙백 맞고 수비 일변도로 하겠다라고 내가 해석을 하면 될까? 얘네는 수비를 해야 돼. 요 전술이 월드컵 예선에서 독일을 꺾었을 때의 전술이거든. 독일 이겼어. 독일 이긴 거. 그 경기. 그래. 그 경기에서의 이 전술을 아마도 요번 대회 내내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이거 배팅한 사람 진짜 많이 울었을 거야. 피눈물 나지. 이 팀은 중원이 생각보다 괜찮아.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뒤지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팀이야. 근데 요거 좀 아쉬운 점이 있어. 얘네가 그 네스토롭스키라고 얘가 요번에 십자인 돼가지고 유로를 결정해. 요거는 조금 안 좋은 거지. 최악체인 거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최악체지. 그렇지만 내 느낌상으로는 아이슬란드가 떠올라. 아이슬란드가 떠오른다고? 왜? 약간 느낌 자체가 저번 때 그 아이슬란드 같은 느낌의 팀이 하나가 더 나올 것 같아. 그리고 그 팀은 아마도 북마케도니아가 됐지 않을까. 항상 대회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변은 꼭 속출은 해. 다른 약체팀이랑 좀 다른 게 이 팀이 일반적으로 약체팀들은 수비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롱볼 축구를 하는 팀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마냥 롱볼 축구를 하는 팀이 아니고 드리블 하면서 롱볼뿐만 아니라 중앙 전개를 해주는 플레이를 하거든. 팀한테 잘못 걸리면 고춧가루를 맞을 수가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키플레이어랑 유망주 너희 생각이 다 같아. 판대표를 골랐고 그냥 북마케도니아 자체지. 비운의 플레이어 중에 하나라고 불렸지.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다른 선수들은 큰 경기 경험도 없고 나는 판데프가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순위 예측을 들어가 보면은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남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 무난한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네덜란드가 1위, 우크라이나가 2위, 오스트리아 3위, 그다음 북마케도니아 4위. 특히나 북마케도니아는 압도적 꼴찌라고 생각하고 북마케도니아를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팀으로 대답했잖아. 북마케도니아가 올라가서 고춧가루가 아니라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 뿌려서 한 칸 낮춘다든지 우크라이나한테 뿌려서 한 칸 낮춘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고춧가루? 나는 1위 오스트리아, 2위는 북마케도니아. 너는 이거는 말이 길어지면 네가 욕을 많이 먹어. 그렇지. 자, 그 다음에 2위 하고 나서 보자고. 2위 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3위는 네덜란드, 우크라이나가 4위. 진첸코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아쉬운 점이 미녀들이 많잖아. 요번에 조별 예선은 탈락할 거라서 미녀들을 많이 못 볼 것 같아서 좀 아쉬워. 너가 이런 롤을 자꾸 가져가니까 정배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 하지만 나는 조금 내 소신을 이제 집어넣었어. 나는 우크라이나가 1위야. 그리고 2위는 오스트리아. 나도 네덜란드가 3위야. 이름만 좋은 것 같아. 이름만 좋은 것 같아. 이름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네덜란드 1위지. 근데 너 우크라이나 꼴찌 났잖아? 나는 우크라이나 1위로 봐. 왜 그러냐면은 전 대회 우승했던 포르투갈을 제치고 1위 올라온 애들이야. 원래 그런 팀들이 꼭 성적이 안 좋더라. 아니야. 오스트리아 2위. 분데스리가에 굉장히 선수들이 많다라는 거? 이건 되게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네덜란드는 나 솔직히 네덜란드 4위 넣을까 했다가 이건 좀 너무 관종짓인 것 같고 네덜란드 3위, 북마케도니아 4위. 근데 나는 북마케도니아가 내가 왜 재채기를 하겠어? 고춧가루 뿌려서 그래.
그래 느낌 있다니까? 북마케도니아가 그래. 압도적 꼴찌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한 팀 한 팀 잡아가다 보면 2위 하는 거야. 근데 너는 정신병이야. 그럼 네덜란드가 떨어진다고? 이상 시도 예측을 해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바로 제 예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